오전 10시 낡은 단독주택 마당. 햇살이 마당 한쪽에 드리워진 감나무 아래로 스며든다. 낡은 평상 위 할머니 김순자는 보온병 뚜껑에 보리차를 따르고 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그 너머로 할아버지 박영수가 호미로 텃밭을 고르는 모습이 보인다. 여보, 차 식기 전에 드세요. 영수는 허리를 펴며 고개를 끄덕인다. 손등에 묻은 흙을 바지에 툭툭 털고 평상으로 다가온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말없이 차를 홀짝인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감나무 잎이 바스락거린다. 30년 전 이 집을 처음 샀을 때도 이 나무는 여기 있었다. 아이들이 이 마당에서 뛰놀았고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웃었다. 이제는 그 시절의 흔적만 남아 두 노인의 추억 속에 조용히 숨쉰다. 요즘 동네가 좀 시끄럽더라고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연다. 영수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고 고개를 갸웃한다. 뭐가? 재개발 얘기요. 옆집 아줌마가 그러는데 우리 동네도 곧 재개발 구역에 들어간대요. 영수는 잠시 말이 없다. 시선은 여전히 감나무를 향해 있다. 그래도 우린 상관없겠지. 여기서 계속 살면 되는 거 아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잠긴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고 대문 앞에 우편 배달부가 멈춰 선다. 우편물이요. 영수가 일어나 대문을 열자 배달부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넨다. 구청 로고가 선명하다. 재개발 관련 안내문이에요. 요즘 이 동네 집집마다 다 돌리고 있어요. 배달부는 인사를 하고 떠난다. 영수는 봉투를 뜯으며 마당으로 돌아온다. 순자가 옆으로 다가와 함께 서류를 들여다본다. 재개발구역 지정 안내. 첫 페이지에 큼지막하게 쓰인 제목. 두 사람은 천천히 내용을 읽어내려간다. 용어는 어렵고 문장은 길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예상 보상금 약 40억 원. 순자의 손이 멈춘다. 영수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읽는다. 40억. 두 사람이 평생 모은 돈을 다 합쳐도 본 적 없는 숫자. 여보,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에요? 글쎄, 우리 집이 맞긴 한데. 영수는 서류를 다시 펼쳐 주소를 확인한다. 틀림없다. 이 낡은 단독주택, 30년 전 3천만 원에 샀던 이 집이 지금은 40억이라는 숫자로 불린다. 순자는 평상에 주저앉는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기쁨보다는 막연한 불안이 먼저 밀려온다. 여보, 우리 어쩌지? 영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접어 마당 한쪽 돌 위에 내려놓는다. 바람이 불지만 서류는 날아가지 않는다. 마치 무게가 있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벨이 울렸다. 순자가 수화기를 든다. 여보세요? 엄마, 나 현수야. 장남 박현수의 목소리다. 평소엔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한 아들이 오늘따라 목소리가 들뜬다. 엄마, 재개발 소식 들었어요? 우리 집이 40억이래요. 이제 우리 집안도 좀 펴는 거예요. 순자는 수화기를 꽉 쥔다. 현수의 목소리는 신이 나 있지만 순자의 가슴은 묵직하게 가라앉는다. 그래, 아까 서류 받았어.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큰 아파트로 이사 가시면 되잖아요. 이 낡은 집은 팔고. 팔긴 뭘 팔아. 여기가 우리 집인데. 현수는 잠시 말을 멈춘다. 그리고 다시 조금 더 신중한 어조로 말한다. 엄마, 그래도 40억이에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순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는다. 현수는 몇 마디 더 하다가 전화를 끊는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자의 손이 떨린다.
영수가 방 안에서 나와 아내의 얼굴을 본다. 누구요? 현수.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순자는 안다. 남편도 자신과 똑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걸. 그 순간 띵동하고 초인종이 울렸다. 영수가 문을 열자 옆집 아주머니 정미숙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다. 아이고, 영수 씨, 축하해요. 우리 동네가 대박 났어요. 미숙은 손에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있다. 영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받아든다. 뭐 고맙습니다. 근데 영수 씨, 이거 팔 거예요, 말 거예요? 저희는 벌써 부동산이랑 얘기 중이에요. 요즘 같은 때 놓치면 안 된다면서요? 영수는 대답 대신 멍하니 미숙을 바라본다. 미숙은 계속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다. 조급함? 아니면 욕심? 저희는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아이고, 빨리 생각해봐요. 이런 기회 또 없어요. 미숙은 손을 흔들며 돌아간다. 영수는 대문을 닫고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들어온다. 순자가 평상에 앉아 남편을 바라본다. 여보, 우리 괜찮을까요? 영수는 아내 옆에 앉는다. 두 사람은 다시 말없이 감나무를 바라본다. 바람이 분다. 감나무 잎이 흔들리고 그 사이로 햇살이 흩어진다. 평온했던 세상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다. 영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는다. 괜찮을 거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온다. 재개발 열풍, 서울 외곽까지 확산 집값 급등의 주민 갈등도 심화. 영수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린다. 하지만 어느 채널을 돌려도 재개발 이야기뿐이다.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다. 물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운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40억. 그 숫자가 이제 이 집을 짓누르기 시작한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순자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다.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왈칵 솟아오른다. 영수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든다. 일면 머리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재개발 광풍, 보상금 수십억 집값 폭등에 가족 간 갈등도. 영수는 신문을 접는다. 읽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기사는 머릿속에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는다. 여보, 밥 먹어요. 순자가 찌개를 식탁에 올린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뜬다. 하지만 식사는 평소처럼 고요하지 않다. 두 사람 모두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다. 전화벨이 울린다. 순자가 수화기를 든다. 여보세요? 엄마, 나 은경이야. 둘째 딸 박은경 42의 목소리다. 평소엔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 하던 딸이 오늘따라 다정하다. 엄마, 어제 현수 오빠한테 들었어요. 재개발 소식? 정말 축하해요.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고맙다. 엄마,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애들 학원비가 요즘 너무 올라서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40억이면 여유 있으시잖아요. 순자는 입술을 깨문다. 은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하지만 그 속에 숨은 의도가 너무나 선명하다. 은경아, 그 돈은 아직 받은 것도 아니고. 알아요, 알아요. 그냥 나중에라도요. 엄마, 우리 애들 공부 잘하잖아요. 좋은 대학 보내려면 지금이 중요해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은경은 몇 마디 더 하다가 전화를 끊는다. 영수가 아내를 본다. 은경이도?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다시 밥을 먹지만 입맛이 없다. 대문이 열리고 친척 박철호가 들어온다. 영수의 사촌 동생이다. 평소엔 명절에나 얼굴 한번 비추던 사람이
오늘은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철호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마당으로 들어온다. 영수는 호미를 내려놓고 어색하게 맞이한다. 오, 철호야. 웬일이요? 형님, 재개발 소식 들었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형님도 편하게 사시겠어요. 철호는 과일 바구니를 평상에 내려놓고 영수 옆에 앉는다. 순자가 마당으로 나와 보리차를 따른다. 형님, 그런데 말인데요. 제가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형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딱 5천만 원만요.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영수는 차를 마시다 멈춘다. 철호는 여전히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부담스럽다. 철호야, 우리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요. 보상금도 언제 나올지 모르고. 형님, 그래도 40억이잖아요. 5천만 원이 뭐 대수예요. 철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진다. 영수는 고개를 돌린다. 순자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철호 씨, 우리도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철호는 잠시 말이 없다. 그리고 씁쓸한 웃음을 짓는다. 알았어요, 형님. 그럼 생각 좀 해보세요. 전 먼저 갈게요. 철호는 일어나 대문을 나선다. 과일 바구니만 덩그러니 평상에 남는다. 영수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신다. 입안이 쓰다. 그 순간 띵동하고 초인종이 울린다. 이번엔 옆집 미숙이 아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김태수다. 그는 명함을 꺼내들고 환한 웃음을 짓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네에서 20년째 부동산 하고 있는 김태수입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상담 좀 드리려고 왔어요. 영수는 명함을 받아든다. 태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낸다. 어르신, 지금 이 동네 집값 엄청 올랐어요. 40억도 좋지만 지금 파시면 더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재개발 진행되기 전에 파는 게 유리합니다. 영수는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는다. 저희는 팔 생각 없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런 기회 또 없어요. 요즘 같은 때 놓치시면. 됐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진다. 태수는 잠시 멈칫하다가 명함만 남기고 돌아선다. 그럼 나중에라도 연락 주세요. 대문이 닫힌다. 영수는 명함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진다. 저녁이 되어갈 무렵 장남 현수가 찾아왔다. 장남은 평소와 달리 양손에 선물 봉투를 들고 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좋은 거 사왔어요. 현수는 봉투를 식탁에 내려놓는다. 고급 한우 세트다. 순자가 봉투를 열어본다. 현수야, 이거 비싼 건데.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우리 집도 좀 여유 생기잖아요. 현수는 소파에 앉으며 환하게 웃는다. 하지만 영수는 아들의 웃음이 낯설다. 평소 현수는 이렇게 웃지 않는다. 아버지, 저 오늘 은행 갔다 왔어요. 재개발 관련해서 대출 상담 좀 받았거든요. 영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대출? 무슨 대출? 아,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갚을 수 있는 대출이요. 요즘 은행에서 그런 상품 많이 나왔대요. 순자가 아들을 본다. 현수야, 우리 집 담보로 대출 받는 거 아니지? 현수는 잠시 말을 멈춘다. 그리고 다시 웃는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알아본 거예요. 하지만 순자의 가슴은 불안하다. 아들의 눈빛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 영수와 순자는 나란히 누워 있다. 천장을 바라보며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한다. 여보, 순자가 먼저 입을 연다. 우리 애들이 진짜 우릴 위해서 온 걸까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여보, 무서워요.
이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지는 거 아닐까요?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는다.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요. 내가 지킬게.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쥔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확신할 수 없다. 창밖으로 바람소리가 스산하게 흔들린다. 감나무 잎이 흔들리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린다. 조심해. 다들 널 노리고 있어. 다음 날 오전 9시 법률사무소 앞. 영수와 순자는 낡은 건물 앞에 서 있다. 3층 건물, 오래된 간판에 정의 법률사무소라고 쓰여 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인다. 여보, 정말 들어가야 할까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영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는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우릴 지켜주겠어. 두 사람은 계단을 오른다. 낡은 나무 계단이 삐걱거린다. 3층에 도착하자 유리문 너머로 작은 사무실이 보인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수북이 쌓여 있고 벽면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하다. 문을 열자 책상에 앉아 있던 남자가 고개를 든다. 변호사 이동민 48이다. 안경 너머로 온화한 눈빛이 보인다. 어서 오세요. 박영수 씨 맞으시죠?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동민은 일어나 두 사람을 맞이한다. 앉으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재개발 건 맞으시죠? 순자가 가방에서 구청 서류를 꺼낸다. 동민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어내려간다. 두 사람은 긴장한 채 변호사의 표정을 살핀다. 40억이면 상당한 금액이네요. 그런데 어르신들, 혹시 이 집 명의가 누구신가요? 저희 둘 공동 명의입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혹시 대출이나 담보 설정된 건 없으시죠? 영수는 고개를 저으려다 문득 멈춘다. 어제 현수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친다. 재개발 관련해서 대출 상담 좀 받았거든요. 순자가 남편의 표정을 본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연다. 변호사님, 혹시 제 자식이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동민은 안경을 고쳐 쓴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어르신의 인감증명서나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다면 불법이지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여보, 설마. 영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는다.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다. 오전 11시 은행 앞. 두 사람은 법률사무소를 나와 곧장 은행으로 향한다. 동민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등기부등본과 대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은행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한다. 박영수 씨 명의로는 대출 내역이 없으시네요. 다행입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영수도 긴장이 풀린다. 그럼 혹시 제 집 주소로 조회되는 대출은 없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다시 확인한다. 아, 잠시만요. 최근에 상담 신청 내역은 있네요. 박현수 씨 명의로요. 영수의 표정이 굳는다. 상담 신청이요? 네, 아직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고요. 다만 서류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순자가 남편의 팔을 붙잡는다. 여보, 현수가 정말? 영수는 입술을 깨문다. 아들을 믿고 싶다. 하지만 은행 직원의 말이 그의 마음에 균열을 낸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은행을 나선다. 햇살이 따갑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문 앞에서 현수와 마주친다. 장남은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다. 아버지,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영수는 아들을 똑바로 본다. 현수야, 넌 지금 뭐 하는 거냐? 현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은행에서 대출 상담 신청했다며?
현수의 표정이 굳는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아버지, 그건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한 거냐? 현수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본 거예요.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투자할 때도 있고, 내 허락도 없이? 영수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순자가 남편의 팔을 붙잡는다. 현수야, 내가 정말 그럴 생각이었니? 현수는 입술을 깨문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마당에 내려놓는다.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전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됐다. 들어가거라. 영수는 대문을 열고 들어간다. 현수는 그 자리에 서서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순자가 뒤돌아본다. 아들의 얼굴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다. 어머니, 저 정말. 순자는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다. 대문이 닫힌다. 현수는 그 자리에 혼자 남는다. 영수는 집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 등기권리증을 꺼낸다. 오래된 서류, 30년 전 이 집을 샀을 때 받은 것이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펼쳐본다. 순자가 차를 가져온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신다. 여보, 현수를 너무 몰아세운 거 아닐까요? 영수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우리가 지금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엔 더 큰일 날 거요.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신다. 입안이 쓰다. 근데 여보, 현수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은경이도 철호도 다들 우릴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영수는 아내를 본다. 순자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 이제부턴 아무도 믿으면 안 돼.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슬픔이 자리 잡는다. 가족도 믿을 수 없다니. 영수는 평상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본다.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인다. 순자가 옆에 앉는다. 여보, 변호사님이 주신 서류 읽어봤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동민 변호사가 준 서류에는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여러 방법이 적혀 있다. 공증, 신탁, 유언장 작성. 여보, 우리 이거 다 해야 할까요? 영수는 잠시 말이 없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연다. 해야지. 안 하면 우리가 지킬 게 없어.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는다. 두 사람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손.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집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영수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여보, 이제 그만 자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손은 계속 움직인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통장 모든 것을 금고에 넣고 자물쇠를 잠근다. 여보, 혹시 현수가. 순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영수는 아내를 본다. 설마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몰래. 영수는 침대로 다가온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는다. 내일 자물쇠 바꿀게. 순자는 눈물을 흘린다. 여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자식도 못 믿고 이웃도 못 믿고. 영수는 아내를 꼭 안는다. 괜찮아. 우린 괜찮을 거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온다. 감나무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진다. 그 그림자는 마치 누군가가 집을 엿보는 것처럼 보인다. 순자는 눈을 감는다. 하지만 잠들지 못한다. 내 자식마저 날 배신할까? 그 생각이 밤새 그녀를 괴롭힌다. 다음 날 아침 대문 앞 자물쇠 수리공이 찾아온다.
영수는 대문 자물쇠를 교체한다. 새 열쇠를 받아든다. 이제 이 열쇠는 저희 둘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순자가 말한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편이 무겁다. 가족을 의심해야 하는 삶. 이것이 40억이 가져온 첫 번째 대가다. 3일 후 오전 10시 법률사무소. 영수와 순자는 다시 동민 변호사를 찾아온다. 이번엔 서류 뭉치를 가득 들고 동민은 서류를 하나씩 확인한다.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어르신들 잘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순자가 안도의 한숨을 쉰다. 하지만 영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다. 변호사님,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만약 제 자식이 제 서류를 위조한다면 그것도 막을 수 있나요? 동민은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연다. 법적으로는 위조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간 일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가 걱정하던 바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민은 명함 한 장을 꺼낸다. 제 후배입니다. 강민준 변호사요. 저보다 젊고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영수는 명함을 받아든다. 민준 법률사무소 강민준. 이 사람 믿을 만합니까? 동민은 미소 짓는다. 제 동네 후배입니다. 어릴 적부터 봐왔어요. 착한 친구예요. 순자가 남편을 본다. 영수는 잠시 고민하다 명함을 주머니에 넣는다. 고맙습니다. 오후 1시 집 근처 식당.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 영수는 문득 걸음을 멈춘다. 길 건너편 은행 앞에 현수가 서 있다. 여보, 저기 현수 아니에요? 순자가 남편의 팔을 붙잡는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현수는 은행 안으로 들어간다. 영수는 주저없이 뒤따라간다. 여보, 어디 가요? 잠깐만. 영수는 은행 유리문 너머로 현수를 본다. 현수는 창구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인다. 순자가 남편 옆에 선다. 여보, 들어가 봐요? 영수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 일단 지켜보자. 두 사람은 은행 밖에서 유리문 너머로 아들을 지켜본다. 10분 후 현수가 은행을 나선다. 그는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반대편으로 걸어간다. 영수는 현수를 따라간다. 순자가 남편을 붙잡는다. 여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을 미행하다니. 영수는 아내를 본다.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다. 우리가 지금 확인 안 하면 나중엔 늦어. 순자는 입술을 깨문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간다. 오후 2시 커피숍 앞. 현수는 커피숍에 들어간다. 영수와 순자는 창밖에서 지켜본다. 현수는 한 남자와 마주 앉는다. 30대 후반 정장을 입은 남자다. 두 사람은 서류를 펼쳐놓고 진지하게 대화한다. 여보, 저 사람 누구예요? 순자가 속삭인다. 영수는 고개를 젓는다.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예감은 안 들어. 두 사람은 30분간 커피숍 밖에 서 있다. 마침내 현수와 남자가 악수를 나누고 각자 헤어진다. 현수는 반대편으로 걸어간다. 영수는 남자를 따라간다. 여보, 어디 가요? 저 남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돼. 영수는 남자를 따라 한 건물 앞까지 간다. 남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영수는 건물 간판을 본다. 세진 투자금융. 순자가 남편 옆에 선다. 투자금융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낸다. 여보세요, 동민 변호사님? 저 박영수입니다. 혹시 세진 투자금융이라고 아세요? 전화 너머로 동민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 그 회사요? 재개발 지역에서 대출 알선하는 곳입니다. 근데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아요. 고금리 대출로 유명하거든요. 영수의 얼굴이 굳는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는다. 순자가 남편을 본다. 여보, 현수가 정말. 영수는 입술을 깨문다. 내 자식이 정말 날 배신하려는 건가?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온다. 소파에 앉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여보, 우리 현수한테 물어봐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연다. 영수는 고개를 젓는다. 아직은 안 돼.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영수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낸다. 강민준 변호사의 명함이다. 이 사람한테 맡겨보자. 동민 변호사가 추천한 사람이니까. 순자는 명함을 받아본다. 믿을 수 있을까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도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믿을 수밖에 없다. 영수는 평상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본다. 저녁 노을이 다시 마당을 물들인다. 순자가 차를 가져온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신다. 여보, 현수가 어릴 적 생각나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연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이 마당에서 맨날 뛰어놀았지. 감나무 아래서 숨바꼭질도 하고. 순자는 미소 짓는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프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는다.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요. 세상이 변한 거지. 순자는 눈물을 흘린다. 여보, 저 무서워요. 현수가 정말 우릴 배신한다면 전 어떻게 살아요? 영수는 아내를 꼭 안는다. 괜찮아. 우린 이겨낼 거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다. 밤 11시 침실. 순자는 잠들었다. 하지만 영수는 잠들지 못한다. 그는 창문으로 다가간다. 달빛 아래 감나무가 서 있다. 문득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연다. 어둠 속 누군가가 대문 앞에 서 있다. 현수다. 현수는 대문 손잡이를 잡아당긴다. 하지만 자물쇠가 잠겨 있다.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 휴대폰을 꺼낸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영수는 숨을 죽인다. 현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안 돼. 자물쇠를 바꿨어. 일단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전화를 끊는다. 현수는 다시 한번 대문을 바라보다 돌아선다. 영수는 창문을 닫는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내 아들이 정말 날 배신하려 한다. 그는 침대로 돌아와 아내 옆에 눕는다. 하지만 잠들지 못한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린다. 감나무 잎이 흔들린다. 그 소리는 마치 경고처럼 들린다. 일주일 후 오전 9시 대문 앞. 우편 배달부가 등기우편을 들고 초인종을 누른다. 영수가 대문을 연다. 박영수 씨 맞으시죠? 등기우편입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영수는 서명을 하고 두툼한 봉투를 받는다. 발신자는 한빛은행 법무팀이다. 가슴이 철렁한다. 영수는 봉투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온다. 순자가 빨래를 널다가 남편의 굳은 표정을 본다. 여보, 그게 뭐예요? 은행에서 온 거야. 두 사람은 평상에 앉는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다. 서류 첫 장에 붉은 글씨로 쓰여 있다. 대출금 연체 독촉장. 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여보, 이게 무슨... 영수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내려간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핵심 내용은 명확하다. 채무자 박영수, 담보물 서울시 구동 123-45 단독주택, 대출금액 5억 원, 연체일수 14일. 영수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진다. 순자가 서류를 집어든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대출 받은 적 없잖아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입술이 바짝 마른다. 순자는 서류를 계속 읽는다. 마지막 장에 연대보증인 명단이 있다. 연대보증인 박현수. 순자의 손이 멈춘다. 여보, 현수가. 영수는 고개를 숙인다. 그의 어깨가 떨린다. 내 자식이 날 배신했구나. 순자는 서류를 떨어뜨린다. 두 사람은 평상에 앉은 채 말을 잃는다. 바람이 분다. 감나무 잎이 흔들린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한다. 영수는 휴대폰을 들고 현수에게 전화를 건다. 신호음이 길게 울린다. 마침내 현수가 받는다. 네, 아버지. 현수야, 너 지금 어디냐? 회사요. 왜요? 영수는 잠시 말을 멈춘다. 가슴이 답답하다. 너 우리 집 담보로 대출 받았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흐른다. 아버지, 그게 5억이나 받아놓고 왜 우리한테 말 안 했냐? 현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버지,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가겠습니다. 오지 마. 난 내 얼굴 보기 싫다. 영수는 전화를 끊는다. 휴대폰을 소파에 던진다. 순자가 남편 옆에 앉는다. 여보, 진정해요. 일단 변호사님한테 연락해봐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린다. 오후 1시 민준 법률사무소. 영수와 순자는 강민준 변호사를 처음 만난다. 민준은 40대 초반, 단정한 정장 차림이다. 동민 변호사보다 젊지만 눈빛은 날카롭다. 어서 오세요. 이동민 선배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민준은 두 사람을 맞이하고 은행 독촉장을 받아본다. 서류를 천천히 읽던 민준의 표정이 굳는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순자가 눈물을 흘린다. 변호사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민준은 서류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본다. 일단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이 대출 서류에 직접 서명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전혀요. 그럼 인감증명서는요? 영수는 고개를 젓는다. 제가 항상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아무도 못 꺼냅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이건 위조입니다. 아드님께서 어르신의 인감을 불법으로 사용한 거예요. 순자가 남편의 손을 꼭 잡는다. 변호사님, 우리 집 지킬 수 있을까요? 민주는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연다. 싸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요? 네. 어르신께서 서명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필적 감정, 인감 대조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정리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어르신 재산을 노리는 사람 있으세요? 영수는 잠시 망설인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연다. 옆집 아주머니가 최근 이상하게 굴었습니다. 자꾸 집을 팔라고 하더라고요. 민주는 메모를 한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부터 해결하고 다른 건 차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문 앞에 현수가 서 있다. 영수는 걸음을 멈춘다. 순자가 남편의 팔을 붙잡는다.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 어머니.
영수는 현수를 지나쳐 대문을 연다. 아버지, 잠깐만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들을 거 없다. 영수는 대문 안으로 들어간다. 현수가 따라 들어오려 하지만 순자가 막아선다. 현수야, 넌 왜 이랬니? 현수는 어머니를 본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인다. 어머니, 저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40억 받으면 다 갚을 수 있어요. 그 돈으로 투자하면. 닥쳐. 영수가 소리친다. 현수는 입을 다문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집을 담보로 잡았냐? 내 허락도 없이? 아버지, 전 정말. 나가. 당장 나가. 영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순자가 남편을 붙잡는다. 여보, 진정해요. 현수는 그 자리에 서서 부모를 바라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현수는 돌아선다. 대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이 작아 보인다. 대문이 닫힌다. 영수는 마당에 주저앉는다. 순자가 남편을 부축한다. 여보, 괜찮아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린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식한테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순자도 눈물을 흘린다.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 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는다.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춘다. 하지만 그 햇살은 따뜻하지 않다. 영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바라본다. 하지만 화면 속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순자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만 두 사람 모두 입맛이 없다. 여보, 조금이라도 드세요. 배가 안 고파? 순자는 밥그릇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남편 옆에 앉는다. 여보, 변호사님이 이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힘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하다. 난 현수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 키웠나? 여보, 우리 잘못 아니에요. 현수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는다. 40억이 뭐라고. 가족이 이렇게 망가지는데. 순자는 눈물을 닦는다. 여보, 우린 이겨낼 거예요. 꼭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는다. 영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본다. 옆에 누운 순자도 잠들지 못했다. 여보, 혹시 현수 말고 다른 사람도 우릴 노리는 거 아닐까요? 영수는 아내를 본다. 무슨 소리요? 옆집 미숙 아줌마요. 요즘 자꾸 우리 집에 관심 갖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님도 물어봤잖아요. 다른 사람 있냐고. 영수는 침묵한다. 순자의 말이 맞다. 현수만이 아닐 수도 있다. 내일 변호사님한테 다시 연락해보자.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다시 천장을 바라본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린다. 감나무가 흔들린다. 그 소리는 마치 경고처럼 들린다. 다음 날 오전 대문 앞 우편 배달부가 또 다른 등기우편을 들고 온다. 영수가 대문을 연다. 또 우편물이요? 네, 이번엔 법원에서 온 겁니다. 영수의 얼굴이 굳는다. 봉투를 받아들고 마당으로 들어온다. 순자가 다가온다. 여보, 또 뭐예요? 영수는 봉투를 뜯는다. 소유권 분쟁 조정 신청서. 신청인 이름을 보는 순간 두 사람은 숨이 멈춘다. 신청인 정미숙. 옆집 아주머니다. 영수와 순자는 식탁에 마주 앉아 법원 서류를 펼쳐놓는다.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 신청인 정미숙. 순자는 서류를 읽다가 손을 멈춘다. 여보, 미숙 씨가 우리 땅이 원래 자기 조상 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영수는 서류를 받아든다. 첨부된 문서들이 여러 장 있다. 오래된 토지대장 사본, 족보, 그리고 1960년대 토지거래 명세서.
이게 다 뭐야? 영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긴다. 하지만 내용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여보, 이거 진짜일까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영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30년 전에 이 집을 샀을 때 아무 문제 없었어. 등기도 깨끗했고. 순자는 창밖을 본다. 담 너머로 미숙의 집이 보인다. 여보, 미숙 씨가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랑 30년 동안 이웃으로 지냈잖아요. 영수는 입술을 깨문다. 40억 때문이겠지.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는 거야. 영수와 순자는 급하게 민준 변호사를 찾아온다. 민준은 법원 서류를 받아보고 표정이 굳는다. 이건 심각합니다. 변호사님, 이게 진짜일 리 없잖아요. 순자가 다급하게 묻는다. 민준은 서류를 천천히 읽어내려간다. 일단 형식상으로는 완벽합니다. 오래된 토지대장, 족보, 거래 명세서 다 갖춰져 있네요. 영수는 의자에 주저앉는다. 그럼 우리 집이 정말 저 사람 땅이란 말입니까? 민주는 고개를 젓는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서류들이 진짜인지 위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요즘은 오래된 서류 위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죠. 순자는 희망을 품는다. 그럼 이게 위조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국가기록원에 가서 원본 토지대장을 확인해야 하고 족보도 검증해야 합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 지켜주세요. 민주는 두 사람을 본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문 앞에서 미숙과 마주친다. 미숙은 평소처럼 환하게 웃는다. 아이고, 영수 씨, 순자 씨. 영수는 미숙을 똑바로 본다. 미숙 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미숙의 웃음이 사라진다. 무슨 얘기요? 왜 우리 집 소유권 주장하는 겁니까? 미숙은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을 짓는다. 영수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제 권리예요. 제 할아버지가 원래 이 땅 주인이었어요. 30년 전에는 왜 말 안 했습니까? 그땐 몰랐어요. 최근에 집안 정리하다가 서류를 찾았어요. 영수는 미숙에게 한 발 다가선다. 미숙 씨, 우리 30년 동안 이웃으로 지냈잖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미숙은 고개를 돌린다. 영수 씨도 이해해요. 40억이에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순자가 미숙의 팔을 잡는다. 미숙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미숙은 순자의 손을 뿌리친다. 순자 씨, 법정에서 봅시다. 미숙는 돌아선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미숙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영수는 평상에 앉아 멍하니 감나무를 바라본다. 순자가 차를 가져오지만 영수는 마시지 않는다. 여보,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영수는 아내를 본다. 현수한테 한 번 당하고 이제 미숙한테 또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도 모른다. 여보, 차라리 집 팔고 우리 조용히 살까요? 영수는 고개를 젓는다. 안 돼. 이 집은 우리 인생이요. 30년 동안 지켜온 거야. 절대 못 내줘. 순자는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여보,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는다.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는다. 바람이 분다. 감나무 잎이 흔들린다. 그때 민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온다.
어르신, 저 강민준입니다. 네, 변호사님. 일단 나쁜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미숙 씨가 제출한 서류들 형식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굳는다. 그럼 진짜란 말입니까? 아직 확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한 결과 1960년대 토지대장에 정미숙 씨 할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수는 주저앉는다. 순자가 남편을 부축한다. 변호사님, 그럼 우리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민주는 잠시 침묵한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제가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긴다. 영수는 휴대폰을 소파에 내려놓는다. 순자가 남편 옆에 앉는다. 여보, 우리 정말 집 잃는 거예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린다. 평생 일해서 지킨 집인데 이렇게 빼앗기는 건가? 순자도 눈물을 흘린다.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거예요? 영수는 아내를 꼭 안는다. 아무것도, 우린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밤새 눈물을 흘린다. 첫 번째 조정 기일이다. 영수와 순자는 민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온다. 조정실 미숙도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한다. 양측 주장을 들어보니 이 사건은 복잡하네요. 일단 토지의 소유권 변천 과정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숙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한다. 조정위원님, 저희 측에서 추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1965년 토지거래 계약서입니다. 정미숙 씨 할아버지께서 당시 이 땅을 타인에게 강제로 빼앗겼다는 증거입니다. 민준이 서류를 받아본다. 그의 표정이 굳는다. 영수가 속삭인다. 변호사님 뭡니까? 민준은 작은 소리로 대답한다. 이건 처음 보는 서류입니다. 상대 측이 숨겨뒀던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한다. 이 서류가 사실이라면 정미숙 씨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영수는 의자를 붙잡는다.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는다. 민준이 입을 연다. 조정위원님, 이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숙의 변호사가 반박한다. 위조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 서류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던 겁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문다. 조정위원이 말한다. 일단 다음 기일까지 양측 모두 추가 증거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정실을 나선 영수와 순자는 벤치에 앉는다. 민준이 옆에 선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상대 측이 준비를 철저히 했네요. 영수는 고개를 숙인다. 변호사님,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민주는 잠시 침묵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순자가 민준을 본다. 변호사님, 정말 저 서류들이 진짜일까요? 민준은 고개를 젓는다. 제 직감으로는 위조입니다. 하지만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수는 일어선다.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집 지켜주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인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와 순자는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다. 석양이 마당을 붉게 물들인다. 여보. 순자가 먼저 입을 연다. 우리 정말 이 집 잃는 거예요? 영수는 감나무를 바라본다. 모르겠어. 현수한테 한 번, 미숙한테 또 한 번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는다. 여보, 우리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집은 우리 인생이잖아요. 영수는 아내를 본다.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다. 알아. 포기 안 해.
끝까지 싸울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는다. 바람이 분다. 감나무 잎이 떨어진다. 한 잎, 두 잎 노란 잎들이 마당에 흩어진다. 마치 이 집의 운명처럼. 밤 10시 침실. 순자는 잠들었지만 영수는 잠들지 못한다. 그는 창문으로 다가간다. 달빛 아래 감나무가 서 있다. 30년 전 이 집을 처음 샀을 때도 이 나무는 여기 있었다. 아이들이 이 나무 아래서 놀았다.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웃었다. 하지만 이제는 영수는 눈물을 흘린다. 이 집을 정말 빼앗기는 건가? 그는 창문을 닫는다. 침대로 돌아와 아내 옆에 눕는다. 하지만 잠들지 못한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린다. 감나무 잎이 흔들린다. 그 소리는 마치 작별 인사처럼 들린다. 다음 날 오전 민준 법률사무소. 민준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미숙이 제출한 1965년 토지거래 계약서. 그는 돋보기를 들고 서류를 자세히 본다. 이상한데. 민준은 서류의 한 부분을 확대한다. 계약서에 찍힌 도장. 이 도장 뭔가 이상해. 민준은 컴퓨터를 켜고 1960년대 도장 양식을 검색한다. 한참을 비교하던 민준의 눈이 빛난다. 찾았다. 그는 급히 전화를 건다. 어르신, 저 강민준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영수의 목소리가 들린다. 변호사님, 무슨 소식입니까? 민준은 미소 짓는다. 상대 측 서류에 문제를 찾았습니다. 위조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정말입니까? 네. 다음 조정 기일에 제출하겠습니다. 어르신, 희망을 가지세요. 전화가 끊긴다. 민주는 서류를 다시 본다. 2주 후 오전 9시 법원 앞. 영수와 순자는 민준 변호사와 함께 법원 계단을 오른다. 오늘은 현수의 불법 대출건과 미숙의 소유권 분쟁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날이다. 순자의 손이 떨린다. 영수가 아내의 손을 꼭 잡는다. 여보, 떨지 마. 우리가 이긴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민준이 두 사람을 돌아본다. 어르신들,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영수는 민준의 눈을 본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다. 변호사님, 정말 이길 수 있습니까? 민준은 미소 짓는다. 네, 믿으세요. 오전 10시 법정. 법정 문이 열린다. 영수와 순자는 민준과 함께 원고석에 앉는다. 반대편 피고석에는 현수가 앉아 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부모를 쳐다보지 못한다. 그 옆에는 한빛은행 법무팀 변호사가 앉아 있다. 판사가 입장한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법정 앞 모든 사람이 일어선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모두 따라 앉는다. 사건 번호 2025-1만 2345 대출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주장하십시오. 민준이 일어선다. 판사님, 이 사건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피고 박현수는 원고 박영수 씨의 인감과 서명을 위조하여 불법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한빛은행 변호사가 반박한다. 판사님, 저희 은행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박현수 씨가 제출한 서류에는 박영수 씨의 인감증명서와 서명이 모두 있었습니다. 민준이 서류 뭉치를 꺼낸다. 판사님, 제가 필적 감정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민준은 법원 직원에게 서류를 전달한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본다. 이 필적 감정 결과에 따르면 대출 서류에 있는 박영수 씨의 서명은 위조된 것입니다. 법정안이 술렁인다.
한빛은행 변호사의 얼굴이 굳는다. 판사가 현수를 본다. 피고 박현수, 당신이 원고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 맞습니까? 현수는 고개를 숙인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네. 법정안이 다시 술렁인다. 영수는 아들을 본다. 순자는 눈물을 흘린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린다. 정숙하십시오. 판사는 서류를 다시 검토한다. 피고 박현수의 행위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따라서 이 대출 계약은 무효입니다. 한빛은행 변호사가 일어선다. 판사님, 하지만 저희 은행은 은행 측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대출금은 은행과 피고 박현수가 공동으로 책임지십시오. 원고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린다. 원고 승소입니다. 영수는 의자를 붙잡는다. 순자가 남편의 손을 꼭 잡는다. 여보, 이겼어요. 영수는 눈물을 흘린다. 이겼다. 법정을 나선 영수와 순자는 벤치에 앉는다. 민준이 옆에 앉는다. 어르신들,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싸움은 이겼습니다. 영수는 민준의 손을 꼭 잡는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민준은 미소 짓는다. 이제 두 번째 싸움이 남았습니다. 정미숙 씨 건입니다. 순자가 시계를 본다. 오후 2시죠? 네. 점심 드시고 준비하세요. 오후 2시, 다른 법정.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된다. 이번엔 정미숙과 그녀의 변호사가 피고석에 앉아 있다. 판사가 입장한다. 사건 번호 2025-1만 2346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주장하십시오. 미숙의 변호사가 일어선다. 판사님, 저희 의뢰인 정미숙 씨의 조부께서 1960년대에 이 토지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빼앗겼고 이제 정당한 소유권을 찾으려 합니다. 민준이 일어선다. 판사님, 피고 측이 제출한 서류는 모두 위조입니다. 미숙의 변호사가 반박한다. 증거가 있습니까? 민준은 서류 뭉치를 꺼낸다. 판사님, 제가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민준은 법원 직원에게 서류를 전달한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본다. 이것은 피고 측이 제출한 1965년 토지거래 계약서의 원본입니다. 저는 국가기록원에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자세히 본다. 민준이 계속 말한다. 그런데 피고 측이 제출한 계약서와 국가기록원의 원본이 다릅니다. 특히 도장 부분입니다. 민준은 확대 사진을 제시한다. 피고 측 계약서의 도장은 1990년대 이후에 제작된 스타일입니다. 1965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도장입니다. 법정안이 술렁인다.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판사가 미숙을 본다. 피고 정미숙, 이 서류를 위조한 것이 맞습니까?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저는 미숙의 변호사가 일어선다. 판사님,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미숙과 변호사가 속삭인다. 잠시 후 미숙이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법정안이 다시 술렁인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영수는 미숙을 본다. 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린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린다. 피고 정미숙의 행위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사기입니다. 원고 승소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형사 책임도 져야 합니다.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린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오후 3시 법원 복도. 영수와 순자는 벤치에 앉아 서로를 꼭 안는다. 여보, 이겼어요. 정말 이겼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린다.
영수도 눈물을 흘린다. 우리 집 지켰어. 드디어. 민준이 두 사람 앞에 선다. 어르신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두 사건 모두 승소했습니다. 영수는 일어나 민준의 손을 꼭 잡는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우린 집을 잃었을 겁니다. 민준은 미소 짓는다.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순자도 일어나 민준에게 인사한다. 변호사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오후 4시 법원 밖.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영수와 순자.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춘다. 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본다. 여보, 저 하늘 좀 봐요. 정말 맑아요. 영수도 하늘을 본다. 그러게.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다.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이 이제는 가볍다. 오후 5시 법원 건너편 카페. 현수가 카페 창가에 앉아 있다. 그는 법원 건물을 바라본다. 부모님이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보인다. 현수는 일어서려다 다시 앉는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는 혼자 중얼거린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는 이미 식었다. 오후 6시 집 마당. 영수와 순자는 집에 도착한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마당이 보인다. 감나무가 그대로 서 있다. 순자가 감나무에 다가간다. 여보, 우리 이 나무 지켰어요. 영수도 감나무 아래 선다. 그래, 지켰어. 두 사람은 감나무를 올려다본다. 석양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든다.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는다. 여보, 이제 끝난 거죠?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우리 집 못 가져가. 순자는 눈물을 흘린다. 여보, 전 정말 무서웠어요. 이 집 잃을까봐. 영수는 아내를 꼭 안는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평상에 앉는다. 석양이 마당을 붉게 물들인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다. 영수는 TV를 켠다. 뉴스가 흘러나온다. 재개발 지역 부동산 사기 급증, 가족 간 갈등도 심화. 영수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린다. 순자가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여보, 밥 먹어요. 영수는 식탁에 앉는다. 오랜만에 맛있어 보이는 저녁 식사다. 여보, 오늘 제가 미역국 끓였어요. 우리 이긴 거 축하하는 의미로요. 영수는 미소 짓는다. 고마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한 식사다. 밤 9시 마당. 영수와 순자는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다. 밤하늘에 별이 뜬다. 여보, 별 좀 봐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순자가 말한다. 영수도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러게. 그동안 너무 바빠서 하늘 볼 시간도 없었네. 순자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는다. 그냥 조용히 살자. 이 집에서 우리 둘이.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본다. 바람이 분다. 감나무 잎이 바스락거린다.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 오히려 평온하다. 밤 11시 대문 앞. 어둠 속 누군가 대문 앞에 선다. 현수다. 그는 대문 손잡이를 잡지만 열지 않는다. 그저 멍하니 집을 바라볼 뿐이다. 마당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온다. 부모님이 아직 안 주무신 것 같다. 현수는 입술을 깨문다.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선다.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작고 쓸쓸하다. 일주일 후 영수는 평상에 앉아
구청에서 온 서류를 읽고 있다. 재개발 사업 진행 안내. 재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6개월 후면 이 동네 모든 집이 철거된다. 순자가 차를 가져온다. 여보, 또 그 서류 보세요? 영수는 서류를 내려놓는다. 6개월 후면 여길 떠나야 해. 순자는 평상에 앉는다. 알아요. 하지만 우린 이 집 지켰잖아요.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영수는 감나무를 바라본다. 그래도 떠나야 한다는 게 아쉬워. 3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는다. 여보, 집은 떠나도 추억은 남아요. 우리가 함께 만든 추억들이요. 영수는 아내를 본다. 순자는 미소 짓고 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두 사람은 차를 마신다. 순자는 장을 보러 슈퍼에 간다. 계산대에서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건다. 순자 씨, 요즘 동네가 다들 이사 준비한다면서요? 네, 재개발이 곧 시작되니까요. 순자 씨네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순자는 잠시 생각한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일단 보상금 받고 나서 천천히 생각하려고요. 슈퍼 주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나저나 순자 씨 재판 이기셨다면서요?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순자는 쓴웃음을 짓는다. 네, 이기긴 했는데 기분이 그리 좋진 않아요. 왜요? 자식이랑 이웃을 상대로 싸워야 했으니까요. 이기고 나니까 뭔가 허전해요. 슈퍼 주인은 순자의 어깨를 두드린다. 순자 씨, 그래도 집은 지키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감사합니다. 영수는 민준 변호사를 찾아간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민준은 영수를 반갑게 맞이한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영수는 봉투 하나를 꺼낸다. 변호사님, 이거 받아주세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민주는 봉투를 받지 않는다. 어르신, 이미 수임료 받았잖아요. 그래도 변호사님 덕분에 집 지켰는데 이것도 못 드리면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민주는 잠시 고민하다 봉투를 받는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영수는 의자에 앉는다. 변호사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재개발 보상금 40억을 받으면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민주는 미소 짓는다. 어르신, 그건 제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걸 하세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사실 저는 그 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40억이면 큰 돈인데 전 그냥 이 집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민주는 영수의 손을 잡는다. 어르신,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어르신께서 행복하시냐는 거예요. 영수는 눈물을 글썽인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영수는 집으로 돌아온다. 순자가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다. 여보, 변호사님 만나고 왔어요? 응. 영수는 평상에 앉는다. 순자가 옆에 앉는다. 변호사님이 뭐래요? 행복하게 살라고 하더라고. 순자는 미소 짓는다. 좋은 말씀이네요. 두 사람은 감나무를 바라본다. 여보. 순자가 먼저 입을 연다. 우리 40억 받으면 뭐 할까요? 영수는 잠시 생각한다. 일부는 애들 줘야지. 현수도, 은경이도. 순자는 놀란다. 여보, 현수가 우리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돈을 줘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도 내 자식이야. 미운 정 고운 정 다 있는 거지.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는다. 여보, 당신 참 착해요. 영수는 쓴웃음을 짓는다. 착한 게 아니라 그냥 부모 마음이지. 순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영수는 휴대폰을 들고 현수에게 문자를 보낸다. 현수야,
시간 되면 한번 집에 와라.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문자를 보내고 영수는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순자가 식탁에 음식을 올린다. 여보, 밥 먹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 여보, 현수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용서한다고. 그리고 앞으로 잘 살라고. 순자는 눈물을 흘린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영수는 고개를 젓는다. 대단한 게 아니요. 그냥 자식이니까. 현수가 집에 찾아온다. 영수와 순자는 평상에 앉아 있다. 아버지, 어머니. 현수는 대문 안으로 들어온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부모 앞에 선다. 죄송합니다. 영수는 아들을 본다. 앉아라. 현수는 평상에 앉는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다. 영수가 먼저 입을 연다. 현수야, 넌 왜 그랬냐? 현수는 고개를 숙인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40억이면 우리 가족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가족? 네. 영수는 한숨을 쉰다. 현수야, 돈은 중요하지 않아. 가족이 중요한 거야. 현수는 눈물을 흘린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는다. 현수야, 엄마는 내가 미웠어. 정말 많이 미웠어. 하지만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현수는 어머니를 본다. 어머니. 순자는 아들을 꼭 안는다. 현수야, 앞으로 잘 살아. 엄마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현수는 어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린다. 영수는 두 사람을 바라본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인다. 현수는 돌아갔다. 영수와 순자는 다시 평상에 앉는다. 여보, 잘한 거죠? 순자가 묻는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잘했어. 미워하고 살 순 없잖아.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는다. 여보, 우리 참 많은 일 겪었어요. 그러게. 40억 때문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두 사람은 감나무를 바라본다. 여보, 저 나무 보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 인생. 순자는 고개를 갸웃한다. 왜요? 나무도 세월이 지나면 늙잖아. 우리처럼. 하지만 그래도 계속 서 있잖아. 우리처럼. 순자는 미소 짓는다. 여보, 당신 시인이에요? 영수는 웃는다. 무슨 시인? 그냥 느낀 대로 말한 거지. 오후에 구청 직원이 찾아왔다. 박영수 씨 댁 맞으시죠? 네. 재개발 관련해서 마지막 안내 드리러 왔습니다. 5개월 후면 철거 시작됩니다. 그 전에 이사 준비하셔야 합니다. 직원은 서류를 건넨다. 영수는 서류를 받아든다. 알겠습니다. 직원은 인사하고 떠난다. 영수는 서류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온다. 순자가 묻는다. 뭐래요? 5개월 후면 이사 가야 한대. 순자는 감나무를 본다. 저 나무도 베어지겠네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겠지. 두 사람은 말없이 감나무를 바라본다. 마당 한켠. 영수는 마당 한쪽에 계속 써 있는 철거 예정 표지판을 본다. 빨간 글씨로 쓰여 있다. 철거 예정 구역 2025년 9월 1일. 바람이 분다. 표지판이 흔들린다. 영수는 표지판을 만져본다. 차갑다. 여보, 뭐해요? 순자가 다가온다. 영수는 아내를 본다. 우리가 이 집 지켰는데 결국 떠나야 하는구나. 순자는 남편의 팔을 감싼다. 여보, 그래도 우리가 원해서 떠나는 거잖아요. 빼앗긴 게 아니라.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두 사람은 표지판을 지나 평상으로 걸어간다. 석양이 마당을 붉게 물들인다. 영수와 순자는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다. 여보. 순자가 먼저 입을 연다.
우리 여기서 마지막 날엔 뭐 할까요? 영수는 감나무를 본다. 저 나무 아래서 마지막 차 한 잔 마시자. 순자는 미소 짓는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본다. 여보, 40억 받으면 우리 작은 아파트 하나 사요. 우리 둘이 살기 딱 좋은.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리고 나머지는 애들 주고 좀 기부하고. 기부요? 응. 우리처럼 집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들 돕는 데 쓰면 좋을 것 같아.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는다. 여보,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영수는 쓴웃음을 짓는다. 좋은 사람은 무슨 그냥 양심대로 사는 거지. 영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낸다. 30년 전 이 집을 처음 샀을 때 찍은 사진들이다. 젊은 영수와 순자가 대문 앞에 서 있다. 아이들도 어렸다. 현수는 초등학생, 은경이는 유치원생이었다. 여보, 그때 사진이네요. 순자가 옆에 앉는다. 응, 우리 참 젊었지? 그러게요. 벌써 30년이나 지났네요. 영수는 다음 장을 넘긴다. 마당에서 찍은 사진들이다. 현수와 은경이가 감나무 아래서 놀고 있다. 애들이 참 즐거워 보인다. 그때가 좋았죠. 다들 행복했으니까. 영수는 사진첩을 덮는다. 이제 우리만 남았네. 순자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여보, 그래도 우린 함께잖아요.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는다. 그래, 우린 함께야. 영수와 순자는 침대에 눕는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온다. 여보, 재판 끝나고 나니까 뭔가 허전해요. 순자가 말한다. 영수는 천장을 본다. 나도 그래. 이기긴 했는데 기쁘지만은 않아. 왜 그럴까요? 영수는 잠시 생각한다. 아마 우리가 지킨 게 집만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 우리 존엄성도 우리 인생도 지킨 거니까.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우린 집만 지킨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지킨 거예요. 영수는 아내를 본다. 그래. 우린 이겼어.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긴 거야. 순자는 미소 짓는다. 여보, 사랑해요. 영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는다. 나도.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잠든다. 영수는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온다. 아침 햇살이 감나무를 비춘다. 영수는 감나무에 다가가 나무를 만져본다. 30년 동안 고마웠어. 그는 나무를 쓰다듬는다. 순자가 마당으로 나온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응. 저 나무 보고 싶어서. 순자도 감나무에 다가온다. 이 나무도 우리랑 함께 늙었네요. 그러게. 우리만큼 오래됐지. 두 사람은 나무 아래 선다. 여보, 이 나무 베어질 때 우리 여기 있을까요? 영수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 그 전에 떠날 거야. 이 나무가 베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순자는 눈물을 글썽인다. 저도요. 두 사람은 나무를 올려다본다. 바람이 분다. 잎이 흔들린다. 마치 나무가 말하는 것 같다. 고마웠어요. 30년 동안 영수와 순자는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신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온함이다. 여보, 우리 이제 뭐 하며 살까요? 순자가 묻는다. 영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신다. 그냥 평범하게 살자. 아파트 사서 거기서 조용히. 애들 보고 손주들 보고. 좋아요. 저도 그게 좋아요. 두 사람은 마주 본다. 여보, 40억이 뭐라고 우리 이렇게 고생했을까요? 영수는 쓴웃음을 짓는다. 돈 때문이었지. 사람들이 돈만 보면 미쳐버려. 우리도요? 영수는 고개를 젓는다.
우린 아니야. 우린 집을 지킨 거지. 돈을 지킨 게 아니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우린 우리 인생을 지킨 거예요. 오후 1시, 동네 한 바퀴. 영수와 순자는 동네를 천천히 걷는다. 재개발 때문에 텅 빈 집들이 많다. 이미 이사간 집도 있고 곧 떠날 집도 있다. 여보, 이 동네도 곧 없어지겠네요. 그러게. 30년 동안 살았는데 두 사람은 걸으며 추억을 떠올린다. 저 모퉁이에서 현수가 넘어져서 울었었고, 저 골목에서 은경이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고, 저 슈퍼에서 매일 장을 봤었다. 여보 추억이 참 많네요. 그래, 많지.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온다. 영수는 호미를 들고 텃밭을 가꾼다. 순자가 다가온다. 여보, 이제 곧 떠날 건데 텃밭을 왜 가꿔요? 영수는 호미를 내려놓는다. 습관이야. 30년 동안 해온 거라. 순자는 미소 짓는다. 여보, 새 집에서도 텃밭 만들어요. 아파트에서? 베란다예요. 작은 화분이라도 키우면 되잖아요. 영수는 웃는다. 그것도 괜찮겠네. 두 사람은 평상에 앉는다. 여보, 우리 언제 이사 갈까요? 8월쯤? 철거 한 달 전에. 알았어요. 두 사람은 감나무를 본다. 석양이 나무를 비춘다. 석양이 마당을 붉게 물들인다. 영수와 순자는 평상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는다. 여보, 순자가 먼저 입을 연다. 우리 참 많이 싸웠죠?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현수랑도 미숙이랑도. 하지만 우린 이겼어요. 그래. 이겼어. 순자는 남편을 본다. 여보, 돈은 왔다 가지만 우리의 삶은 여기 남아 있어요. 영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는다. 맞아. 40억은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지켜온 이 시간들이지. 순자는 눈물을 흘린다. 여보, 우리 잘 살았죠? 영수는 아내를 꼭 안는다. 그럼, 우린 잘 살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석양을 바라본다. 영수는 서재 서랍을 연다. 30년 동안 모은 것들이 가득하다. 아이들의 상장, 가족 사진, 낡은 편지들. 여보, 뭐해요? 순자가 다가온다. 추억 정리하는 중이야. 순자도 서랍을 들여다본다. 이것들 다 가져갈 거예요? 응. 버릴 수 없잖아. 순자는 한 장의 사진을 꺼낸다. 가족 모두가 감나무 아래서 찍은 사진이다. 이 사진 참 좋네요. 그때가 좋았지.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는다. 여보, 우리 새 집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요.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는다. 당연하지. 우린 어디서든 행복할 거야. 영수는 혼자 마당으로 나온다. 달빛 아래 감나무가 서 있다. 그는 나무에 다가가 나무 기둥을 쓰다듬는다. 고마웠어. 정말. 바람이 분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린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다. 영수는 나무를 올려다본다. 너도 오래 살았지? 우리보다 더 오래. 바람이 또 분다. 영수는 나무에 이마를 댄다. 안녕. 그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간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5개월 후 새 아파트. 영수와 순자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다. 여보, 물 줬어요? 응. 방금 줬어. 두 사람은 베란다에 서서 창밖을 본다. 멀리 재개발 현장이 보인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여보, 우리 집도 저기 어딘가에 있었겠죠? 그렇겠지.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는다. 여보, 후회 안 해요? 영수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 우린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된 거야. 순자는 미소 짓는다. 여보, 우리 오래오래 살아요. 함께. 영수는 아내를 본다. 그래. 함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는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따스하고 평온하다. 승리했지만 떠나야 했던 집. 지켜냈지만 잃어야 했던 시간.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두 사람은 진짜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 돈이 아니라 서로. 집이 아니라 함께 만든 추억. 그것이 진짜 승리였다.